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상 고온의 빙산은 녹아내렸고 일단 가뭄과 홍수, 여기에다 산불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는 지구의 위기를 알리는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온 30도가 떨어져 눈이 내리는 여름날이 있는가 하면 평균 기온 30도를 넘지 않던 유럽 국가에서는 40도를 웃도는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기도 한다. 지구 곳곳에 폭우와 폭염, 가뭄, 홍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인류와 지구의 생물체는 모두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 환경 변화의 원인이 인류의 활동이라 말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변화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커져서 보통 자연의 힘보다 인간의 영향이 더 커졌다. 지구 전체 생물체의 0.01%에 불과한 인류가 생물의 생태계를 바꾸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류가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탄소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전염병, 식량 부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때에 바로 닥칠 수 있는 이런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류의 활동은 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인류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런 흔적들이 이제 지질층에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지질 시대를 열었다. 지질 시대 최후의 시대로 불리는 홀로세가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해 인류세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인류세는 무엇이고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생명체 대멸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인류세의 명명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집중 분석해 본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 탄생했다. 까마득한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수없이 많은 탄생과 멸종이 거듭됐다. 지구가 생기고 지각이 형성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 이야기한다. 초기의 지질학자들은 고생대, 중생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1기, 제2기로 일컫는 순서의 개념만 사용했는데 19세기 중엽 화석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면서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 역사가 쭉 있는데 이거를 크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구분하는 기준은 그 생물종들이 진화를 하거나 또는 크게 멸종을 하거나 이러면서 생물종 구성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한 지질시대로 구분을 해왔었습니다. 지질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다시 여러 기로 나누는데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누고 생물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시 세로 구분을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 할 수 있는데 홀로세는 빙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약 1만 년 시간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지금의 홀로세를 인류세로 부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 환경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시대를 의미한다.
인류세는 그동안의 지질학적인 특징과 다른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인류의 어떤 행위로 인한 그런 흔적들이 이제 지질층에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지질 시대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구분을 지금 하게 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대규모로 나타나는 생물의 번성과 멸종이다. 과거 지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종의 생물이 동시에 자취를 감추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4억 4천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에는 지구 생물의 85%가 멸종했다. 3억 6천만 년 전 대번기 후기에는 해양 생물이 대멸종했으며 2억 5천 100만 년 전으로 알려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은 대규모 지질 변화와 화산 폭발이 원인이 되어 해양 생물 96%, 육지 생물 70%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2억 100만 년 전 일어난 네 번째 대멸종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멸종인데 대륙의 분열과 소행성 충돌로 육지 생물 80%, 해양 생물 20% 정도가 멸종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5번째 멸종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제3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룡이 사라졌으며 모든 생물종 중 75%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5번째 대멸종이 있었던 6,600만 년 전에 비해 1000배 빠르게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2200년대에는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은 누가 될까? 2000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대기학자의 발언은 전 세계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주인공은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대기학자 파울 크리천.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라고 발표한 그는 지구의 환경을 연구하고 미래를 걱정하던 과학자들에게 핫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파울 크리천 박사는 지금의 신생대 제4기 홀로세가 아닌 인류세라고 언급했을까? 그가 말한 인류세, 엔트로퍼시는 인류를 뜻하는 엔트로포스와 시대를 뜻하는 시인의 합성어로 인류로 인해 빚어진 지질 시대라는 뜻이다. 지질 시대의 시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재의 환경 변화가 바위나 빙하, 심해 침전물 등에 뚜렷이 남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같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 지질 시대를 구분한 흔적들은 자연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인류세의 흔적은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그 흔적의 대부분은 인간의 환경 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파울 크리천 박사는 인류에 의해 새로운 지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지질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음 4가지를 이유로 홀로세를 인류세로 명명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8,000년 전 인류가 농경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고 인류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바꾸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지구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수많은 동식물과 각종 질병들이 인류와 함께 이동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45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인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이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류에 의해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지금의 시대를 학자들은 인류세로 명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세의 주인공인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지구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도 뭐 빙기, 간빙기 하는 자연 스스로도 이런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변화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라마마와 같은 해수의 이상기온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급격하게 변화한 지구. 특히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 소실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북극권 해빙의 경우 3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기후학자들은 세계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린란드 대륙 빙하에 주목한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이 매년 평균 0.76mm 상승하는데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 연평균 3.5mm 해수면 상승의 원인 중 약 22%가 그린란드 빙하의 소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베리아를 덮친 폭염은 한국의 역대 최장 장마를 불러일으키는 등 동아시아 극한 기후를 유발했고 얼어있는 땅을 의미하는 영구 동토층은 최근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땅속 얼음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량 방출될 거라 예측했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있는 탄소량은 수천억 톤에서 최대 1조 6천억 톤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량의 2배 가까운 양으로서 짧은 시간에 방출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가 되돌릴 수 없이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지구에 남은 인류의 흔적은 무엇이 될까? 인류세가 남길 화석 후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억 6천만 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플라스틱은 46억 년 동안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겨우 150년 만에 플라스틱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 심해에서부터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고 바람과 파도 등에 의해 분해되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남아 지질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지층을 만든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얀 잘라시에비치 교수는 방대한 양의 바다 물고기들은 몸에 플라스틱을 품고 있고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새끼들에게 물어다 준다. 이로 인해 물고기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일부가 해저에 가라앉으면서 지구가 천천히 플라스틱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급격한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해양 생물 종들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잘 적응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도 지금 급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변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세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는 빙하의 시대라고도 한다. 빙하는 눈이 차곡차곡 쌓여 얼어붙은 얼음의 나이테인데 빙하 속에는 수십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있어 지구의 타임캡슐이라 말할 수 있다. 빙하 속의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의 날씨와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고 빙하가 녹았다 어는 과정에서 생기는 빙하의 나이테를 활용해서 계절 변화를 알 수 있다. (1994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북극의 얼음층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의 양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1950년대 초반까지 핵실험 초기에 검출된 물질의 양은 평균 0.5에서 1 베크렐 수준이었다.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작한 1952년부터는 이 수치가 급증했고 서태평양 마셜 제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6차례나 실시한 1954년에는 10베크렐로 늘어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 빙하에 쌓인 세슘 137의 양은 1제곱미터당 무려 495 베크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이 519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고 1963년에 해당하는 시점의 얼음 코어에서는 평균보다 5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인류는 극지방의 빙하에 죽음의 죄인 방사능 물질을 차곡차곡 쌓은 셈이다.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은 과연 인류세를 입증하는 증거로 남겨지게 될까? 사실 인류세라는 명칭은 아직은 비공식적이다. 지질시대 명명 권한을 가진 국제층서위원회는 지질학과 층서학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세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인류세를 지질학적 층서로 공식화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지구 역사, 지질 시대를 총괄하는 게 국제층서위원회인데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질 시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층서위원회에서 인류세 워킹그룹이라는 하위 조직을 했어요. 거기서 그 인류세 지층이라는 게 과연 실제 하겠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세의 증거를 찾기 위해 연구했고 미국의 기후학자 윌 스테판은 최근에 인류 역사를 바탕으로 24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도시 인구, 에너지 사용, 비료 소비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관한 12개의 지표와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 표면 온도, 열대우림 손실, 해양 산성화 등 지구 시스템에 관한 12개의 지표를 분석했을 때 모든 그래프가 산업혁명부터 1950년 직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거대한 가속이라 명명하고
인류가 지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증명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대로 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국제층서위원회는 지질시대의 공식적 경계인 지질기록이 보존된 특정 지층의 특정층을 지정하여 황금못을 박아 표시한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지층의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지층이 시작하는 그 지점, 황금못이라는 거 봐요. 진짜로 황금은 아니고요. 그 황금빛 색깔이 나는 황동인데 그런 표식지를 하나 거의 다 박아요. 그게 국제층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지층 시작 지점 표식을 박는데 그거를 황금못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류세 워킹그룹은 인류세를 상징하는 표준 층서구역 후보군을 9곳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의 집안에서 시추 장비로 시추를 하게 되는데 시추 후 철관 속에는 지층 시료가 채취된다. 채취된 시료는 코어라고 부르며 이 코어의 반은 연구 보관하고 나머지 반은 과학자들의 연구 재료로 쓰인다. 1950년 전후로 연속적으로 잘 쌓인 지층이어야 하고요. 그 대략 195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인간의 활동의 흔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핵 실험으로 나온 그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플루토늄 같은 물질들이 그 인류세가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지층에 잘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는 지금 표준 지역을 찾아서 열심히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 표준 지역 외에도 전 지구적으로 그런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인류세 표준 지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게 될 표준 지층 후보 지역은 어디일까? 캐나다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크로포드 호수의 진흙. 일본 규슈의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백부만의 해양 퇴적물. 호주에 있는 해양 암초 플린더스 산호초. 유럽 발트의 고틀란드 분지의 해양 퇴적물. 남극 팔머 빙액의 얼음.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서빌 호수의 퇴적층과 중국 지린성 스와이룽안 호수의 진흙. 폴란드의 수데테스 산맥 늪지의 토탄,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웨스트 플라워 가든 뱅크의 상어. 이렇게 9곳을 인류세 표준 지층 후보지로 꼽았다. 30여 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인류세 워킹그룹은 내부 투표를 통해 9개 후보지 중 인류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을 2023년 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상위 기구인 층서학 소위원회, 국제층서위원회, 국제지질과학연맹 순으로 올라가며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상위 단계인 국제지질과학연맹은 2023년에 부산에서 열릴 세계 지질과학 총회에서 인류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아직 인류세가 지질시대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인류가 지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에서 인류세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세 공식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2018년 박범순 교수가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 인류세 연구센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류세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과 학자가 모인 곳이다. 인간 사회와 그리고 그 지구 행성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국가들은 이제 그 서양의 많이 발전했던 그 국가들이잖아요. 이게 그 전 지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그 인류세의 증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연구센터는 크게 센싱, 이네비팅, 이매지닝 총 3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싱 그룹은 지층 시추를 비롯해 인공위성, 컴퓨터 모델링,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대규모 지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센싱 그룹은 행성적 변화를 감지하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에 바탕에서 그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서 인류세의 그 지층 증거를 찾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홍수나 그리고 뭐 태풍 그리고 그 가뭄이 굉장히 잦아졌는데 이것들의 그 증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한편 센싱 분야는 인류세 연구센터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 연구진들이 함께 인류세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남욱현 박사는 한반도 연안 지역에서의 경작과 벌채를 통한 인위적인 퇴적물 그리고 간석지 조성 등 인간들의 간섭으로 인해 지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이고요. 일단 동해안에 연안 습지가 있는데 거기 퇴적층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무를 베면서 흙이 밀려내려 토사가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낙동강 하구 바깥으로 나가서 하구원 댐을 만들면서 그 낙동강 하구 쪽에 퇴적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연구도 했고요. 국내 호수나 침전조에서 시추한 퇴적물의 상층에는 몇십 년간의 흙이 쌓여 있는데 1980년대 후반까지만 사용했던 휘발유의 납성분이 발견되거나 현재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속 수은도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변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30년 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찾아 지하 16m 속 시추를 진행했다. 쓰레기 역시 인류가 만들어낸 퇴적물이자 하나의 지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류세 지층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쓰레기 매립장 시추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런 지층이야말로 그 인류세라는 거가 대량으로 지구 자원을 뽑아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소비를 하고 대량으로 폐기하는 지금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지구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바로 쓰레기가 모여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퇴적 지층은 모래와 자갈,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채취한 코어에서는 인공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쓰레기도 모래, 자갈, 진흙처럼 지층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을 좀 크게 바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남아있는, 잘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지층을 찾게 되는 거죠. 88. 담배값인가? 88 담배. 맞네. 담배값. 실제로 코어 속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흙 사이사이에는 1980년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과 비닐, 라면 봉지, 담배꽁초 등이 썩지 않고
인류 활동이 남긴 연대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 편.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캔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옷까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종이 같은 거가 옛날 신문지 같은 것들 전혀 썩지 않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확보한 코어에서 깊이별로 특정 샘플을 채취하고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하 70도 환경에서 냉동 보관은 필수이다. 실험 결과 일반 토양과 다른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가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료 속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확보한 미생물의 종류를 밝히고 쓰레기 매립지 환경에서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미생물이 모든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생물이 그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연구는 호기성 환경에서 분해 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안에 있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인류새 연구센터의 이네비팅 그룹은 인류새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인류새를 분석하고 인류새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찾거나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매지닝 그룹은 인류새를 예술과 접목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거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전파 활동을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남욱현 박사 연구팀이 시추를 통해 추출한 코어는 재난의 시각예술가 이소요 작가의 작업을 통해 플라스틱 커티라는 이름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매지닝 그룹의 최명예 교수팀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자연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다. DMZ 인근 철원은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찾는 곳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땅 DMZ에서 인간, 두루미, 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센싱 그룹과 협업하여 원격 모니터링 장비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DMZ 부근의 포유류와 두루미의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개발해 인류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루미 서식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두루미의 종류와 개체수까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인류새의 개념을 거스르는 것인 DMZ. 최명희 교수 연구팀은 DMZ의 제야생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제야생화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 DMZ인 거죠. DMZ 같은 지역이 이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70년 동안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식생이 다시 돌아왔고 야생동물이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걸 보면 DMZ의 멸종위기종만 90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야생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새로운 보전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자연 지역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연구자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인류새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원 14명 중 절반은 이공계 전공자, 나머지 절반은 인문사회 전공자로 동아시아의 인류새, 특히 한반도 내 인류새의 증거와 의미에 대한 다학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센터가 나가야 방향은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인류 세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어떤 방법을 찾는 것 외에 이거를 대학에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정책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그 약간은 액티비스트 같은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예술가와 함께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AI를 다루는 방식에 인류세 개념은 이제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건국대에서는 인문, 사회, 경영,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 인류세 인문학단을 창단했다. 인류세 인문학단은 인류세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인류세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그 해결책에 대해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류세라는 지구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명할 것인지 토론한다. 나는 버리지만 청소부는 치워줘서 깨끗한 게 좋다. 자연과학자의 역할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데 있다면 인문학자의 역할은 인류세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책, 실천적 대안 및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학제적인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융합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인류세 인문학단의 연구진은 각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인류세를 해석하고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인류세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몸문연구소는 2007년에 생겨난 연구소인데요. 몸은 자연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몸을 연구하면서 자연과 관계 또 인류세까지도 연구가 확장하게 됐었죠. 허정림 교수는 환경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를 시각화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세먼지 시뮬레이터로 VR로 미세먼지를 체감형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던 연구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인류세를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적 요소를 가진 그런 어떤 VR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인류세를 이해하고 인류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인문학단과 몸문화연구소는 이처럼 인류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인류세가 가진 심각성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요즘은 어떤 심화된 전공을 요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전공을 뛰어넘어서 융합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류세 인문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류세의 증거는 지층에만 남는 것이 아니다. 바다와 대기를 통해서도 인류세가 나타났음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한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열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0.04%의 적은 양만 존재하지만 이 적은 양으로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속에 아주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수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도씩 상승했으며 이는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의 약 1만 년 동안 기온이 약 4에서 5도씩 상승한 것에 비하면 20배에서 25배 빠른 속도이다. 나사는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880년 이후 5번째로 높은 해였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1.5도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 2도를 넘는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기후위기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3도라고 하는 거의 그러면 이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2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21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지역은 태풍과 폭풍 해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점점 빨라지고 강해지는 태풍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한쪽에서 대기를 데우고 또 한쪽에서 대기를 식히고 그 흡수된 열이 해양 내에서 순환하면서 열을 재분배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해양 온난화가 생긴다는 거는 지구의 각종 기상 이변을 비롯해서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지고 경험하지 않았던 지구 환경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지는 각종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해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약 25%가량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해양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변하며 해양 산성화가 일어난다. 약한 염기성을 띠는 해양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해양 내에 이제 여러 생물들이 사는데 그 생물들 중에는 칼슘 골격을 갖는 그런 생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석회질 이런 골격을 갖는 생물들, 갑각류라든가 조개, 성게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탄산칼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의 그 칼슘이 빠져나와서 탄산칼슘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물들에게는 그야말로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이죠. 뼈가 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이 거의 모두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대멸종. 지구는 이미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 연대기를 쓴 피터 브레너는 대멸종의 공통 원인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했다.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와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생물의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차 대멸종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5차례의 대멸종에 이어 현재 지구에서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질시대를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멸종을 하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류세에 이제 들어섰다. 이 인류세의 마지막은 결국 인류의 멸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에서 이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던 이러한 생명은 완전 멸종으로 끝나요. 6번째 대멸종이 되면 오늘날 이 생태계 제일 꼭대기에 우리 인간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던 생명인 바로 인류의 멸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 모인 과학자들은 지구상 동식물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산호초는 150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고 양서류 40%, 포유류 25%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5차 대멸종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6차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 발생될 것이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남아 있어요. 지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이 멸망하는 거죠. 인류를 비롯해서 많은 생명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구라는 그 행성 자체가 다른 성격의 그 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금성이나 화성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니라 산소도 있고 다른 어떤 기체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스탑이 된다면은 이제 지구는 이제 다른 행성과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인류세를 살아가고 인류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 인류. 이제 인류는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면서 남아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불균형을 결코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반드시 붕괴가 된다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고 이 자원은 순환이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편리한 삶을 추구한 결과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방사능이 담긴 인류세를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안전한 터전을 제공하는 지구는 이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의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생의 인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인류세라고 남을 수 있는 흔적에 대한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 꺼지지 않는 산불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갱신하는 지구의 이상기온은 재앙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인류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 자연이 수만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냈던 변화를 인류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6차 대멸종의 위기,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